오늘은 스텝 17입니다. 호주 여행을 잘 따라오고 계신지요? 오늘은 앨리스 스프링으로 가볼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즘입니다. 지난 스텝 16에서는 울프크릭에 있는 운석구덩이를 찾아가 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운석구덩이의 흔적이 뚜렷한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었지요. 이번 스텝 17에서는 타나미 사막을 가로질러서 앨리스 스프링까지 가는 경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울프크릭에서 앨리스 스프링까지의 거리는 대략 500km 정도가 됩니다. 거의 11시간 정도를 운전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하죠. 울프크릭에서 아침을 먹고 일찍 출발해서 거의 쉬지 않고 달려봤습니다. 그런데 여행의 중반을 넘어서니까 피로도가 누적돼서 장거리 운전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가지고 앨리스 스프링에 도착하기 전에 틸마우스 웨일이라는 곳에서 일단 하루를 머무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곳 틸마우스웰 로드하우스는 예약을 하지 않고 들르는 곳이라 다소 걱정이 됐지만 이 서우주 지역에서는 지금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숙소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드하우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졌고 이 어둠을 이용해서 우리 팀은 은하수 촬영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인공 조명이 전혀 없는 곳이라 노출 시간을 짧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은하수 사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틸마우스 웰 로드하우스 전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우주 사막 지역, 아웃백 지역에 가면 이런 로드하우스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로드하우스들도 위치하는 거리 간격이 너무 멀어서 먼 경우에는 한 800km, 짧은 경우도 한 400km 정도를 이동해야만 이런 로드하우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드하우스가 예약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장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여행할 지역의 고속도로변에 있는 로드하우스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텐트를 치고 도로변에서 자야 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는 위치가 어젯밤에 은하수 사진을 찍었던 곳에 해당하는 곳이고, 밤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낮하늘과 하늘에 은하수가 가득 찼던 밤하늘과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로드하우스의 풍경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하루나 이틀 묵어 가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촬영용 배터리 등을 충전하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은하수 사진은 왼쪽에 마젤란 은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은하의 측면을 전체를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은하수 사진인데, 이 사진은 6D 카메라를 사용해서 4장의 은하수 사진을 찍어서 파노라마 방식으로 합성한 사진입니다. 이 거대한 은하수를 촬영했던 배경이 멀리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이 은하수를 촬영한 틸마우스 웰 로드하우스는 서우주가 아니고 노던 테리토리주에 해당되네요. 어느덧 호주의 중심부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CCD 카메라와 천체망원경을 이용해서 촬영도 했습니다. DSLR 카메라 촬영 방식과는 달리 CCD 카메라는 필터별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여행 도중에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의 오른쪽 상단의 별은 남십자성 크룩스 자리 에이크룩스에 해당되는 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까맣게 보이는 성운들은 석탄자루 성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을 촬영을 하고 기록을 대충 해놨더니 나중에 어디를 찍은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찾는데 한참 고생을 했습니다. 촬영할 때의 기억으로는 석탄자루 부근을 촬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석탄자루 부근을 찾아봐서 결국 이 별이 크룩스 자리 에이크룩스고 그 밑에 시커먼 것이 석탄자루라는 걸 알아내긴 했는데, 석탄자루가 전체가 나온 게 아니라 일부만 삐끔 나와가지고 어떤 대상을 촬영했는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경우는 촬영에 실패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 곳까지 가서 촬영을 했는데 제대로 촬영하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생기니까 시간에 쫓기더라도 한번 촬영을 해서 그 형태가, 구도가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먼 곳까지 가서 지금처럼 실패한 영상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CCD 카메라 촬영은 실패했어도 DSLR 카메라로 우리가 묵었던 틸마우스 웰을 배경으로 한 멋진 은하수 사진을 얻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팀은 아침에 일어나 이 깨끗한 풍경을 뒤로 하고 놀았던 빨래도 걷고 하면서 출발을 준비합니다. 이제 오늘은 하루 종일 앨리스 스프링을 향해 가다가 결국엔 울룰루 에어즈락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팀은 틸마우스를 출발해서 2시간 반 정도를 달려서 드디어 앨리스 스프링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야생 냄새가 물씬 풍기는 도시명 석판이 우리를 반기네요. 앨리스 스프링은 호주 중심의 유명한 도시인데 여러 가지 볼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이 영상들은 저희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고 호주 관광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일부 편집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호주를 여행하다 앨리스 스프링을 들릴 분들은 이 영상을 참조해서 지금 보여주는 3곳 정도는 꼭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곳을 다 돌아보지 못하고 몇 군데만 보고 왔는데 앨리스 스프링의 특징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냥 사막 공원, 데저트 파크만 주로 돌아봤거든요. 실제 이곳에 머무르지 않은 이유를 얘기하면 일정도 빡빡했거니와 이곳의 치안이 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은 이 앨리스 스프링을 스치듯 지나갔는데 지금 영상을 보니까 가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네요. 원시적인 사막 환경과 근대 문명이 조화가 이루는 아주 멋진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가보도록 하세요. 우리는 앨리스 스프링에 사막 지역만 돌아다녔는데 실제적으로 사막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관광하듯이 돌아다니는 것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렇지 여행 당시로는 전혀 나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쉬움만 남는 앨리스 스프링을 뒤로 하고 울룰루 에어즈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울룰루 에어즈락은 파주타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데 앨리스 스프링에서부터 이곳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450km 정도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팀은 이 에어즈락 트레킹 코스를 따라서 트레킹을 했고 그리고 이곳을 배경으로 멋진 전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은 다음 스텝 18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